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루비 디렉터 홍지영입니다. 이게 울리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대에서요, 저를 소개할 때, 다 아실 겁니다. 50대 더 살맛 나는 여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요. 지금 제가 50대 중반을 지나서 60 막 진입하려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를 하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이게 또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제가 40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방 50대고 60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 나이가 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그 느낌이 그렇게 팍팍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총알같이 갈 줄 알았으면 제가 조금 시간을 아꼈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 Y 유산화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유산화를 만나서 제가 건강적인 면, 재정적인 면 그렇게 조금 준비가 조금 된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유산화를 만나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오늘 인생의 해답,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이 유산화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런 해답을 드리는 그런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세 시대도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120세, 130세 시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너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네. 우리는 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재정, 뭐 건강 이런 거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가 없으면 정말 그렇게 준비가 없이 오래 그렇게 130세 이렇게까지 살기는 사실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게 마이런 웬츠 박사님도 유산의 창립자이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인생이 짧게 살고 길게 죽어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길게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그게 재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100세 시대에 우리 남편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여기에 또 다른 50년의 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은행 지점장에서 55세에 퇴직을 했어요. 그때 퇴직하기 전에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근데 그 퇴직하는 날 너무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남편을 믿었었는데 그때 남편 모습을 보니까 50년 가까이 더 직장 없이 살아가야 된 그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유산화를 하고 있었기 망정이지. 제가 그래서 조금 그런 면으로 이제 조금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네. 퇴직한다는 거는 일찍 퇴직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가족들한테나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충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실 점검을 해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 이 노후 준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저도 젊을 때는요, 노후 준비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뭐 내가 못 살 리가 뭐 있어.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빨리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꼰대 같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준비하시면 준비할수록 더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1위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자료도 있네요. 은퇴 예정자들의 행복한 노후 신뢰 지수가요.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20점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그 노후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너무 불행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정말 좀 슬픈 현실입니다. 50세 이상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거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와 봤는데요. 노후 여유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거. 그렇게 노후 준비 자금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 때문에 노후 준비 자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후를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남편처럼 50년을 사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째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을까요? 노후에는 사실은 조금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부양, 자식이 또 아직도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생활비는 나 혼자 써도 너무너무 부족한데요. 너무 또 쓸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생애주기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요, 돈을 언제 제일 많이 버느냐면요, 여기 볼 때 돈이 조금 넉넉하게 보이는 그래프 구간이 30대, 40대입니다. 그때는 돈이 조금 넉넉해요. 그런데 바로 50대가 되고 59세가 되자마자 이렇게 노동으로 인한 소득은 줄어들면서 소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노후가 되니까요, 아이들이 공부가 덜 끝나고요, 그리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돈이 쓸 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늙어서 보니까 나이 값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품위유지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벌써 뭐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말 난감한 노릇입니다. 재정 건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소득은 너무너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장수 너무 길게 산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녀 교육비가 또 많이 공부를 하려고 똑똑한 애들이죠. 그래서 너무 자녀 교육비 조금 모자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잘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녀 교육비,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 향상이 돼서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 삐깔나게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대에 소득은 구직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조기 퇴직이 막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나빠가지고요,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득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는 꿈에 불과하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노후 준비를 거의 반 이상이 안 한대요. 제가 정말 너무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의 노후 준비는, 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게 접니다. 그런데 제가요, 현재의 모습이 지금하고 조금 다르나요? 근데 현재 모습이요, 예전의 모습보다 저는 좀 괜찮다고 느껴지지 않은가요?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럼 재정적인 면에서는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냐면요, 저 주마다 연금 꼬박꼬박 유산화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재정적인 면에서 노후 준비가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거, 건강적인 면. 제가 유산화를 하고 한 10년 동안요,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병원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30, 40대보다 더 체력적으로 건강합니다. 네, 그리고요, 일적인 면에서도요,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하면서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그리고 유산화에서 저를 자르지 못해요.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으면 저를 안 잘릴 거예요. 평생 죽기 전까지 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직장이 유산을 통해서 마련돼 있고요. 친구들, 저는 동남아 친구들은 조금 많이 버렸지만요, 여기에 너무 막 20대부터 막 모든 세대의 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 맞죠, 여러분? 친구들이 많고요.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제 친구들을 불러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각 세대별, 각 지역별 친구들이 유산으로 인해서 많아서요, 제 노후 준비는 정말 빵빵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노후 준비가 이 유산화라는 그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제가 다 돼 있을까요? 보통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통을 지어 날라야지만 돈이 마련이 되는 그런 물통 수입, 그걸로 일을 많이 합니다. 직장과 자영업, 그러니까 일을 꼭 해야지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요, 안정적이기는 해요. 처음부터 돈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을 딱 안 하는 순간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이렇게 그래프입니다.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만든 소득은요, 파이프를 구축했어요. 제가 구매 파이프를 구축을 해놨죠. 그래서 제가 잠자도 막 이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구매를 해줍니다. 이렇게 파이프 권리 수입을 마련한 사람들은요, 건물을 들어갈 때는 대출을 내고 막 조금 힘이 들었죠. 근데 건물에 대해서 월세가 나올 때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책을 쓸 때는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힘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많이 팔리거나 하면은 인쇄소득을 받을 수가 있죠. 음반 제작자, 저희 딸이 어제 이제 음원 하나를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내내 차 안에서 제가 강의 준비보다는 노래를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라는 노래예요. 우리 딸 그 노래가 뭐 무슨 인생아 되게 습니까만은 좀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네, 그런 인생, 제가 우리 딸한테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눈을 떠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했으면 했었어요. 이렇게 일을 안 해도 이렇게 돈이 나오는 시스템, 그 음악 시스템이죠. 그게 돌아가면서 많이 들어주면서 그게 이제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돈이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알게 모르게 시켰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구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서 이런 체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요, 현금 이렇게 돈 흐름을요 이렇게 네 사분면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왼쪽인가요? 제가 왼쪽 오른쪽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왼쪽이에요. 왼쪽에는요 자영업자, 그 다음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 그거는 정말 제가 무슨 변수가 생기면요 돈이 딱 끊기는 그런 일들 쪽입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일을 했죠. 그래서 돈 시스템이나 투자가들은 돈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자가들이나 돈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돈으로 바꾸는 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연금 같은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매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런 시스템 종류 중에 건물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음반 시스템,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 그런 일은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 조금 멋져 보이죠. 돈이 많게 보이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사람들은 5%의 사람밖에는 안 되지만 그 돈이 거기서 얼마큼 흐르고 있느냐면요, 95%의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5%의 사람이 95%나 되는 많은 돈을 나눠보려면 너무 많은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자고요. 95%의 직장인, 자영업자들,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으려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여기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일을 안 하는 동안에도 그런 돈이 나오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일을 꼭 해야지 돈이 나오는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옛날에 집에 있잖아요, 그 전화가요 이제 집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저는 그럴 때 이제 약속을 하고 밖에 이제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면은요, 밖에 나오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한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세월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세월이, 제가 연식이 많이 됐나요?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안 가지고 있는 어린 애들까지 다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정보가 다 이 스마트폰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정보들이 막 공유가 되는 게 빠르게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쉐어링 이코노미, 경제, 공유 경제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유 경제를 통해서 많은 그 스마트폰에 정보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앱을 통해서요. 그 앱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그 앱 안에 컨텐츠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 공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플랫폼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앱들이 많이 생겼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그런 플랫폼을 그 스마트폰에 마련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필요한 거를 나눠주는 그런 앱 시대, 플랫폼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모든 거래를 연결하는 지금은 플랫폼 마케팅 시대인데요. 유사나도 저라는 플랫폼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컨텐츠를 가지고요, 유사나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사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산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이나 직접 거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화 본사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모아준 그런 소비자들에 감사하다고 저한테 유통 광고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개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먹어도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사서 먹는 게 아니라요, 항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 제가 많이 만들면 저한테 좋겠죠. 여러분들이 빨리 많이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유산화를 이렇게 다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조금 못 믿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예, 폴 제이 필러라고요. 미국 미래 경제학자이신데요. 이분은 그 대통령 그 경제 자문위원이기도 해요. 그럼 조금 믿을만 하죠. 이분이 하는 소리는. 이분이 1조 달러 웰니스 산업에서 웰니스 건강 산업에서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말과 더불어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매년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니까 알겠죠? 그러면 지금의 트렌드는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영양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들은 1위가 영양제이고 화장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지금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도 발빠르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이렇게 주창하면서 이렇게 만든 회사가 영양제와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산화를 알리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다단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는 좀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직접 판매 회원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이 된 회사를 되도록이면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등록 조건이 어떻느냐면요, 3개월 매출의 40%를 공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등록하지 못해요.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서도 그냥 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회원번호를 갈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판매 공제조합은요, 보상도 조금,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도 조금 작고요. 그리고 등록하는 공탁금이 조금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든 회사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낫겠죠. 유산화는 물론 20년 전에 여기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 등록이 돼서요, 그 번호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호로 527호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세포과학 영양 전문기업 유산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화는요, 유라는 거는요, 그리스어로 진정한이란 말이고요, 라틴어로 사나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건강이란 말입니다.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요, 소망이 뭐였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없고 질병 없는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 하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이 전문 분야가 뭐냐면요, 세포 연구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요, 그 세포 연구를요, 어디다 썼냐면 바이러스 진단시약,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게 많죠. 그런 진단시약을 미리 이제 그거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진단시약 연구소, 걸 연구소를 1974년에 걸 연구소를 만들어서요, 처음에 그 세포 기술을 연구를 할 때, 세포 연구를 하면서 바이러스 진단시약을 30여 종을 개발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건강이 미리미리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부모님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는요, 자기 몸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보니까는요, 이분이 미리 예방의학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리셨어요. 그 관심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1992년에 최고의 영양제 회사, 그 세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영양제 회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을 했어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갔다 왔는데요. 31년 동안 24개국에 진출했는데요. 31년이 아니죠. 만약에 그 연구가 74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24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사업도 24개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화상 영어 선생님이랑 유산의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유산화 얘기를 떠듬떠듬 많이 하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유산화를 꼭 전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요, 이렇게 뉴욕 증시나 이렇게 세계 3대 증권 회사에 이렇게 상장이 돼 있거든요. 유산화도요, 2011년도에 3대 증권 회사의 하나인 뉴욕 증시 나이스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2011년에 상장이 돼 있고 지금까지 6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무부채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인데요. 그 워렌 버핏이 그 포브스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요, 이렇게 100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요. 포브스지는 그 조건에 맞는 회사 5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월마트, 코카콜라 정말 유명한 회사죠. 그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산화 같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습니다. 네, 유산화는 그래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에 대한 어떤 병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시대조차도 유산화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거든요. 앞으로도 더 센 바이러스나 더 엄청난 균이 생겨도요, 그럴 때 유산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업계 성장률 1위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회사를 더 믿으려 그러면요, 뭐를 보면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요, 우리 같은 이런 회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적을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이렇게 그 통계를 낸 건데요. 7년 누적 성장률이 다른 이렇게 유명한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유산화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에 이렇게 회사만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 돈을 많이 버는 5년간 그 누적 성장률도 그 수당 성장률도요, 다른 회사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런 높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네, 유산화 제품 과학은 왜 이렇게 뛰어나냐면 세포 연구가 집대성 됐어요. 여기 창립자 그 마이런 웬츠 박사가 세포 연구를 완전히 집중으로 하는 최고의 세포 학자죠. 그래서 세포 연구의 집대성이 인셀리전스 기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셀리전스 기술을 담은,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회사, 재정적으로도 완벽한 뉴욕 증시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회사 유산화 제품은 그래서 그냥 제품이라기보다는요, 정말 유산화는 과학입니다. 네, 이런 과학적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연구개발팀 85명 이상의 연구개발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건강 이렇게 85명의 사진을 봐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여요. 그런 연구 박사님들이 딱 책임지고 맨날 연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못 믿을 이윤추구를 하는 병원의 의사 말을 거기에 건강을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이런 박사님들한테 맡기는 게 되게 든든할 것 같죠? 이런 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설계도만 딱 해놓고 레시피만 해놓고 다른 회사에서 조금 만들어줘 했으면 그게 완성도가 있었을까요? 유산화는요, 이런 레시피나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정성을 다해서 이제 다리고 만들고 그렇게 직접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인하우스 제조 시설을 가지고 인증을 다 받고 있죠.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상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상 하나는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라고 유타주에 유산화가 있죠. 유타주는 성적 기업이 많은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들 중에 제일 그 부분별로 최고의 회사를 1년에 한 번씩 뽑거든요. 근데 유산화가 거의 전 부분에 의해서 전 부분에 연속적으로 계속 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공을 많이 들고 인류 건강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 가까운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 옆에서 제가 컨벤션에 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또 그리고 컨슈머랩 이렇게 획득을 했는데요. 컨슈머랩은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뭐 제품이 어떻다, 뭐 이렇게 아는 소리를 막 제품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할 때요, 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산화 제품은 컨슈머랩에 인증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저한테 묻겠죠. 컨슈머랩이 뭔데? 이렇게 묻겠죠. 컨슈머랩은요, 진짜 깐깐한 소비자들이 다른 인증은 절대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만든 연구소예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 정말 안에 들어있는 것과 밖에 들어있는 게 제대로 들어있나, 아니면 순도가 제대로 좋나,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깐깐하게 검사를 해서요, 그들이 만든 그 사이트에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돈을 내고 보는 회원들만 혜택이 있게, 그래서 정확한 정보죠. 그것들을 나누는 그런 랩이거든요. 그래서 그 컨슈머에게 인증을 받았다면 정말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랩에 인증을 받았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 한마디로 컨슈머 랩에 인증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컨슈머 랩이 어떤 기관인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또 헬스팩이 5년 연속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고요. 종합 영양제 부분에서, 그리고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에서 뉴트리밀이 또 3년 연속 이렇게 수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유산화가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대세인 거는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알아주고 있죠. 또 비교 가이드, 이거를 보고 저는 사실은 유산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유산화가 이 책이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정부기관에서 이런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는요, 사실은 그 의사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우리 올케가 그 캐나다에 살다가 왔는데 정말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 병원이 정말 그렇느냐고. 병원에, 그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고요. 그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요, 정말 진료를 너무 답답하게 느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라의 재정과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 각자가 건강을 잘 유지를 하면 국가 재정에 너무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어떤 그 툴을 만들었어요. 이런 비교 가이드를 보고 좋은 회사 제품을 먹어라. 그래서 그거를 20여 년 전에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1판부터 6판까지 모조리 다 유산화가 독성이었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책들에 대한 것들은요, 건강 예능에 이런 박사님이 나와서 영양제 고를 때 이런 책을 보고, 이 비교 가이드를 보고 골라라, 이렇게 도서관에서 또 비치돼 있고요,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 캐나다 의사들이요, 아플 때 찾아가면요, 유산화로 만약에 이렇게 처방을 한다 그러면 유산화는 정말 의사들도 알아주고 있는 대단한 제품이라는 걸 알겠죠.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 편람에 이렇게 올라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도 그렇지만요, 이런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 직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도 무조건 안전해야 되는 제품들을 깐깐하게 고르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이 후원을 받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4,500명 이상, 5,00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유산화는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 것 같죠. 그래서 유산화는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도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기부도 하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제가 유지할 때 이렇게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기부를 유산화는 하고 있는데, 이런 가든타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가든타워는 뭐 하냐면요, 이 가든타워 여기에서 막 식물이 나고 있죠. 이 식물에 30에서 50ml의 그런 일주일에 그런 물만 주면은요, 그 물만으로 120개의 식물이 막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막 따먹으면서 끼니가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유산화는 특별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산화, 이런 좋은 유산화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로 유산화가 저에게 감사의 유통 광고비를
저한테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유산화에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보상 플랜이 아쉬워가지고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산화에서 그런 바람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유산화의 회원 유형을 보면은요, 소비자, 사업자 나눠져 있어요. 소비자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10% 할인 혜택이 있죠. 그렇게 이제 왜 나눠놨느냐면요, 그 소비자한테 흘러가는 돈을요, 이렇게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나눠놨어요. 예전에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업하려는 사람한테 돈이 작게 돌아갔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바람이 있었어요. 보상 플랜 바람이 뭐였냐면, 부담 없이 최소한의 돈으로 사업이긴 하지만, 엄청난 비전인 사업이긴 하지만 조금 작은 부담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바람은요, 여기서 실현이 됐습니다. 내가 돈이 나오는 가게를 한 개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3개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한 개로 시작했을 때는요,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남한테 전하잖아요. 한 50만 원 정도의 체험비로 2만 원의 회원가입비를 내지만 그것만 체험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형태예요. 50만 원은 정말 별로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게가 3개일 때 다 돈이 나온다 그러면 한 개보다는 3개가 낫겠죠. 그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선 100만 원 정도는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정도 400포인트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딱 한 번만 그렇게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급이 좋을까? 주마다 돈을 받고 싶으세요? 월마다 돈을 받고 싶으세요? 네, 주마다 받고 싶으시죠. 예전에 회사에서 제가 월마다 돈을 받았는데요, 거기는 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감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월급날은 똑같은 한 달인데도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지, 그 한 달의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마감이 없어요. 주에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수들은요, 2월을 시켜줘요. 이런 보상 플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자녀 실적이 2월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매출을 작게 했을 때는 3%밖에 안 줘요. 그래서 매출을 많이 해서 퍼센트를 조금 높게 받기 위해서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요, 누구한테나 20%를 줍니다. 직급이 낮거나 매출을 작게 하거나 막 다 20%를 줘요. 이렇게 공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한기피 매출이 단계 없이 막 이렇게 무한대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무한 기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무한대로 해서 다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PPT를 보면요, 매출이 공유가 되고 수입이 극대화되는 플랜입니다. 수당이 이렇게 정산되는 방법이요, 이렇게 수당들이 다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도 사다리 타기처럼 올라와서 다 공유가 되죠, 내 가게에. 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실적이 계산되는 것들을 보면요, 한 개의 가게에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양쪽에 3,200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가게가 있으면요, 항상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작은 쪽의 실적을 20%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쪽에서 1,000점이 남겠죠. 거기는 다음 주로 고스란히 그 자리 그대로 2월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까 3개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요, 3개는 정말 또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가게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첫 번째 가게의 양쪽에는 두 번째 가게, 세 번째, 2번 가게, 3번 가게가 이렇게 달려요. 그럼 2번 가게에서는 이렇게 3,200점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2,000점 작은 쪽, 작은 실적에 20%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고정 환율이 있거든요. 1,150원이에요. 그거를 곱해서 46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2번 가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3번 가게도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2,000점, 2,000점이 일어나서요, 똑같은 돈이 2,000점에 20%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46만 원이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번 가게도 돈이 나오는 가게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돈을 받아야 되겠죠. 1번 가게의 왼쪽 오른쪽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2번 가게에 형성됐던 점수가 그대로 왼쪽으로 올라가서 5,000점, 그리고 3번 가게 형성된 점수가 오른쪽으로 올라가 4,000점입니다. 그럼 1번 가게
기준으로 볼 때는 작은 쪽이 4천이겠죠. 그래서 4천에 20% 곱하기 1150에서 지금 92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한 개의 가게만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면 한 개 가게에서 92만 원만 받았을 건데요. 제가 선택을 잘했어요. 세 개 가게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2만 원, 46만 원, 46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184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돈을 계속 받다 보면요. 월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게 되고요. 연봉이 거의 1억에 가깝죠. 네, 그래서 한 가게보다는 세 가게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게들이 한 개보다는 세 개가 낫고 더 많이 가게들이 늘어난다면 정말 오프라인에 온라인에 이런 가게들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는 거 여러분 정말 저는 꿈의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5,000점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목이 말네요. 5,000점이 만드는 게임인데요. 5,000점이 여러분 빨리 만드세요. 그러면 맥스아웃이라는 게 되고요. 맥스아웃이 되면요. 가게를 하나 더 줍니다. 가게는 또 돈이 나오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게 가게를 하나 더 주고요. 이 가게에서 2번씩의 기회가 줍니다. 그러면 3개의 가게를 다 맥스아웃을 했을 때는요. 6개의 가게가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가게에도 5천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가게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다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무한대 수입이 형성이 되고 있죠. 추가 센터로 무한 수입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게가 3개 있을 때 3개를 다 맥스아웃을 시키면 6개의 새로운 가게가 생긴다고 했죠. 그럴 때 돈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개 원래 3개고 6개가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총 9개죠. 9개에서 받는 수익이 월에 거의 9,900만 원 정도 이런 비전이 있는 회사입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 빨리 만드시고요. 5,000점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리더십 보너스가 이 안에도 들어있는데요. 리더십 보너스의 비전도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이렇게 조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이라서요. 그런 권리를 너무너무 잘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런 권리를 인정받을 또 하나의 보너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칭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직이 형성돼 나가면은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특별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잘 벌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15%의 돈을 계산을 해서 본사에서 저한테 줍니다. 얼마나 권리소득이 인정되는 그런 플랜인지 모르겠어요. 네, 공짜 여행도 보내줍니다. 네, 정말 1+1으로요. 1+1으로 스페셜하게 그렇게 보내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떠나고 힐링을 하고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전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면 됩니다. 건강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한 달에 25만 원, 또 많으면 50만 원. 50만 원이 많다고요? 절대 많지 않아요. 4인 가족이 있을 때 10만 원씩만 다 건강식품을 먹고요. 나머지 돈을 스킨케어를 충분히 사지도 못해요. 그런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걸 보면요. 내가 2명을 소개합니다. 또 2명이 2명을 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렇게 막 다달이 2명씩 이렇게 불어나면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요. 12번, 12개월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1년에 4,000명이 모이게 되고요. 4,000명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못 믿겠어 하면 10분의 1 정도, 400명, 100분의 1이 일어났다 해도 40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일어났다 해도요. 무조건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확장되다 보면요. 빨리 이런 소득을 마련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빨리빨리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뭐 천천히 하려 하면 천천히 하셔도 이런 무한대로 확장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많이 불리셔서 잠자는 동안에 엄청난 소득을 만드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진 그런 의미는요. 저는 나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워라벨은요. 일과 뭐 이렇게 여유 시간의 균형 이런 것들을 워라벨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일 안에서 유산화 일 안에서 그 워라벨이 다 실현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남을 좋게 해주니까요.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면서 일 안에서 워라밸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사나의 워라밸을 볼까요? 나 좋은 일은 건강하고 연금 만들고 시간 자유 너무 나도 좋아요. 남도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남 좋은 일도 됩니다. 그래서 유사나 안에서 워라밸이 다 실현이 됐어요. 예, 제가 10년 전에 유사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은요, 제가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된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선택한 결과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조던이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다. 모두가 무언가 실패를 하기 때문이다. 실패 속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도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요, 유사나와 함께 저처럼 나이 듦에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요,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동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